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190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 토지구분 있죠? 의미 토지구분. 자, 이걸 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똑같이 과세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른 토지용 구분을 보도록 할게요. 저 시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내가 보니까 11시 보고 온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시계 아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보고서 저기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잖아요. 토지. 그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과정에 소개해드린 게 자,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죠.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어가지고 자, 그 토지는 뭐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는데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가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할 때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 먼저 생산과 관련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그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 그 다음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죠.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용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랬을 때 먼저 생산 관련 토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농지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 같은 이런 토지용 모습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 같은 것도 있는데 공장용지 같은 것들은 역시 토지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돼 있고 또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용이잖아요. 그런데 농지목장보다는 자연환경은 조금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역시 낮은 그래서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끼리 보세요. 별도로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같은 상가 토지끼리 소유자별로요. 당연히 시군구 하나 구역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별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은 별도는 별도끼리 같은 이용끼리 소유자별로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산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애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을 합산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역시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합산하니까 얘네들을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역시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주의할 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이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든가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적법에서 28개 토지 지목이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그 다음에 고우락장 골프장 토지는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보세요. 분리 대상 토지는 이렇게 고율 또는 저율로,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고,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뭐로 나눈다?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이걸 먼저 딱 알아야죠. 자, 재산세에서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형 구분할 때 요걸 일단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외가 이제 엄청 많은데 이따 볼 거고, 먼저요.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이면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치동 재산 토지로서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율을 보면요, 세율은 일단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아요. 그리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율 그러면 몇 프로 고율이냐면 4%입니다. 4% 고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서 뭐 최근에도 나왔었지만 다음 중 20대 시험 때 나왔어. 다음 중 토지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적용되는 세율이, 그러니까 다음 중 재산세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걸 골라라,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울 거 없는 것이 뭐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좌우지간 고율 분리가 4%가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별도가 낮고, 그 다음에 별도보다는 뭐가 제일 낮아요? 저율 분리. 저율 분리 중에서도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0.07%, 0.07%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 등이 0.2%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에 목장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낮은 거예요? 목장이 제일 낮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별도, 종합, 자, 분리상 토지 이런 거 풀 때예요. 또 열세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지 있잖아요. 농지는 원래 저율분리상 토지잖아요. 근데 모든 농지가 다 저율분리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한 2,000평에 뭐 2,000평에 예를 들어 농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은 뭐 배추도 심고, 절반은 무도 심고, 뭐 토마토, 상추 막 이런 거 조금씩 텃밭 일구듯이 막 심어놨어요. 자, 그래서 심어놨는데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빌딩 숲 사이에서 2,000평 땅에서 아침에 셀러리맨들 우르르 막 출근하는데 거기서 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밀짚 모자 쓰고. 토지를 이용할 때는 아까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그랬죠? 자, 이런데 그럼 보세요. 이렇게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데 있는 이런 데 있는 농지는요. 자, 이런 데 있는 농지는 토지를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런 데 있는 농지는 토지를 효율성 있게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토지가 주거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면 이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이 토지가 상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면 이 토지는 상업적 용도로, 공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는 건데, 이런 데 농사를 짓고 있으면 토지 효율성이 있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니까 이런 데 있는, 자,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 안 해요. 그럼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데 있는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는 원래 저율 분리인데 분리 속하지 않아. 그럼 다 뭐가 된다?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지는, 그래서 보세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위치를 봐요. 얘는 면적은 안 따져요. 그래서 위치를 보고 있을 곳에 있으면요. 농지가 저런 군, 읍면지역, 시골지역에 있거나, 도시지역 같으면 있다가 보면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데 있거나, 농지가 딱 봤을 때 있을 곳에 있으면 저율 분리고, 농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장을 볼게요. 목장이 있는데, 자, 목장이요.
목장은 위치를 보는 것은 똑같아요. 목장도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습니다. 목장이 이런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목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 있으면 목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경기도 이천 있잖아요. 예전에 경기도 이천 거기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중반에 경기도 이천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많이 변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못 모르고 산 아래에 산이 바로 뒤에 있고 산이 바로 아래에 있는 아파트에 보니까 이제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새로 신축 아파트 이제 단지가 새로 조성이 됐어. 산 아래에. 그래서 샀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있죠. 여름에 있잖아요. 창문 열으면 냄새가 막 그 이상한 냄새가 막 그 분뇨 냄새가 막 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 봤더니 바로 그 조그만 야산 같은 산 건너에 바로 건너편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있잖아요. 그 축사에서 그냥 온갖 냄새가 그냥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냄새 난다고 하면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쉬쉬하면서 막 빨리 여길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면서 막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이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도 위치를 보고요. 또 목장은 면적 제한도 있어요. 목장은 면적 제한도 있어가지고 위치 플러스 면적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만 평의 푸른 초지가 있습니다. 푸른 초지가 있는데 100만 평 푸른 초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초원, 이렇게 푸른 초지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들판을 보면 왠지 들판을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 푸른 들판을. 진짜요. 그래서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있잖아요. 돌뿌리에 걸리도 않았는데 괜히 돌뿌리에 걸린 것처럼 풀밭을 떼고 이렇게 몇 바퀴 굴러. 풀밭을 구르다가 그 풀밭에 누워서 있잖아요. 풀풀이 불면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만 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 뭐 자기 취향이 있는 거지. 제 취향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풀밭에 누워서 딱 이렇게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가요. 그래서 뭐가 휙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그 타조 한 마리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양치기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여긴 타조 목장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타조 때 그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 때 무리를 구경하려고. 그 올라가 봤더니 사방팔방 100만 평 이 푸른 초지에 타조 한 마리만 양치기에 쫓겨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장 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 인용이에요? 아니지. 그래서 목장은 보면요. 목장에 어떤 기준 면적이 있어요. 목장은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목장의 허용 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이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수 수를 곱해서 목장 용지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자,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계산한 목장의 기준 면적 이내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목장의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목장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이건 뭐로요? 분리대상 토지로, 조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근데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목장 용지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목장 용지가 아니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라서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 용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 이내면 불리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 용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공장도 여러분요. 공장도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얘도 위치 면적을 따져요. 있을 곳에 있느냐, 그 다음에 기준 면적 이내이냐 따져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이따 보겠지만 공장 용지로 인정하네요. 또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따져요. 자, 요만큼이 만약에 전체 공장 부지인데 요만큼이 법령에서 계산한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다. 그러면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로 하세요? 분리.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거 공장에 기준 면적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요 보세요. 목장의 공장도 기준 면적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넓은 저 땅에다가 공장은 일부만 요만큼만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저 넓은
땅은 전부 다 공장 용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장 위치도 따지지만 기준 면적 이내 따져서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가 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잖아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뭘 따지냐면 얘는 위치를 안 따져요. 얘는 어디나 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뭐만 보냐면 면적만 따져요. 면적만.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골 뭐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법에서 정한 이만큼 전체 부지 속에서 법에서 계산한 자, 상가 토지의 기준 면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이 이내이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뭐로요? 요거는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원래 상가 토지는 토지용이 원래 뭐였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이 토지는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또 어느 종의 토지로 과세하냐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이것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요. 그래서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좀 하나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더니 앞으로 토지용 문제 풀 때 이게 어느 종의 토지에 해당하느냐?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볼 것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자, 이렇게 해서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위치를 봐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 그 다음에 자,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져서 위치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 이내면 풀리지만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그 다음에 공장도 위치 면적을 따져서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공장 용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풀리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로, 기준 면적을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아시고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요, 여러분들. 제2절 과세대상 토지구분에서 의미 토지구분, 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과세 대상별 그 토지 구분 및 그 종부세 과세 여부인데, 종부세 과세 여부는 뭐 공부했던 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토지 그 구분 한번 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분리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군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인색 성격이 있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191페이지 토지 구분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래가지고요, 쭉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게 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분리대상 토지 그래가지고 과세기준연재 납세무자 소유하는 토지 중에서 국가의 보호, 지원 또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가지고요. 쭉 이제 그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한쪽 가르친 2번 보면 별도 합산 토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조금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나중에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 요약집 할 때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19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92페이지. 이번에 보면 분리대상 토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배운 다음에 앞에 아까 건너온 부분을 봐야지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래서 192페이지 분리대상 토지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보면요, 이렇게 나눠져요. 아까 분리대상 토지는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요 내용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나중에 요 내용은 요약집에 다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제 카페에 있는 그 핵심 요약 정리에 다 요약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지울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분리대상 토지부터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 순서는 이제 분리대상 토지 먼저 공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쪽 강의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얼굴이 좀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덜 부담스러웠는데, 얼굴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자, 너무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들이. 그리고 또 제가 위에서 봤었잖아요. 위에서 보다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가까이, 너무 가까이 보니까 서로 부담돼. 좋다고? 좀 부담돼. 좀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요, 분리과세대상 토지 있잖아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토지형이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가 저율분리대상과 그 다음에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까.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세율에 따라서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가 있고 0.2% 정도 되는 저율분리대상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0.2% 저율분리대상 토지가 있고,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몇 프로 고율이냐면 이건 4%죠. 4%. 고율분리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4%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나눠져요. 그럴 때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농지, 그 다음에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 이렇게 나눠집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0.07%. 0.2%는요. 공장 용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염전이라든가 미리 말씀드리면 염전이라든가 터미널용 토지라든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라든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무슨 공사요. 한국수자원공사, 대한토지주택,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공항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공사,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있죠?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는데 엄청 많아요. 이따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0.2%고요. 공장 등이. 그 다음에 4%는 사치성 재산이에요.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사치성 재산 토지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4% 세율을 정하는 것은 죽을 사자.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리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나눠주고 또 저율분리는 또 이렇게 세율에 따라 나눠져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전 시험에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0.07%, 0.07% 저율분리상 토지를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율에 따라서 세분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분리상 토지 표준 세율은 어떻게 외우냐면 007빵 게임으로 외우면 되죠. 007빵 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 의학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007 빵이 쏘니까 뭐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을 빼면 안 돼요. 자,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세율은 똑같아요. 몇 프로? 007%. 그래서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분리상 토지는 세율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에요. 007%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빵이 프로는 어떤 거예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사성산 토지는, 하여튼, 사성산 토지, 그러니까 빵이 프로는 공장 등이 있고, 4%는 어떤 거? 사성산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가 고율분리 4%입니다. 그래서 007, 빵이 4, 비례세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공부하는 순서는 우리가 이제 007% 저율비상 토지부터 하나하나 공부해요. 농지, 목장, 임야, 또 공장 이런 식으로 자, 하나하나 한번 봅니다. 먼저 007% 저율비상 토지인데요. 거기 192페이지 분리상 토지에서 007% 저율비상 토지요. 농지요. 재산세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는 3개 지목인데요. 분리과세 농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도시적 밖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 한다 몇 줄이요. 그러므로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로 과세해요? 종합합선 상토지로 과세합니다. 실질에 의해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읽어봅니다. 자, 재산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뭐냐? 전답과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초지는 제외한다는데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자격농민 소유의 농지. 자, 그런데 자격농민 소유 농지.
자,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경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인지 개인 소유 농지인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지 3번. 그래서 2번과 3번이 구별되는데 먼저 개인이 소유하는 자경 농민 소유 농지 봅니다. 위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자경 농민 소유의 농지 거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위치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위치를 봅니다. 위치.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도시적 밖에 소지하는 경우요. 전답과서로서 과세일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로서 도시적 밖에 소지해요. 그러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분리.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소지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읍면지역 제외하고 군읍면적은 깡촌이라 제외하고요.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밑줄입니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으로 하고 과세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에 있는 것에 한해서 뭐가 된다?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면 분리과세상 토지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보세요. 이 그림을 이제 요 표에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고 표를 딱 기억하면 돼요. 보세요. 농지가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군 읍면지역에 있어요. 그럼 깡촌이니까 군 읍면지역은 여러분 깡촌이에요. 아, 시골 가보세요. 군 읍면지역. 밤 되면은 군 읍면지역은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한 밤 9시만 되잖아요. 9시 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뭐 길 물어보려고 해도 군 읍면지역 가면 진짜예요. 그 읍내 이런 데 가보세요. 읍내 가보면 밤 9시만 돼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제가 요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그럴 정도로 군 읍면지역은 뭐다? 깡촌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요. 군 읍면지역에 뭐가 있다 그러면 깡촌이니까 우리가 군 읍면지역은 군지역 공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용도 지역 지정이 없다. 그냥 군 읍면지역에 뭐가 있으면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뭐든지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군 읍면지역에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죠. 그러니까 어느 형의 토지로 분리. 위치만 보니까 분리과세하고. 자,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그러면 분리과세합니다. 있을 곳에 또 봐요. 근데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는 뭐가 돼요?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도시지역 내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이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데 자, 만약에 농지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농지는 위치를 봐서 여러분이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법인 또는 단체 소유 농지인데요.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미출입니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무슨 유통업을 영위하는 무슨 뭐 물류회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농지는 자 농사를 짓는 게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다 비사업용 토지로 봐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을 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 대상이 된다며 줄이고 어떤 것들이 있겠냐? 기억번에요. 오늘은 살짝 보고 이제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외울 건데요. 농지법에 따른 자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이요. 자,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농사 짓는 게 주업인 법인이 소유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니은번에 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있죠. 한국농어촌공사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밑줄이고 역시 분리과세입니다. 또 디귿번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요. 음성 꽃동 내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그런 농지. 뭐가 되냐? 분리과세합니다. 리을번 법인이 매립간 촉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일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 농지 이런 거 살짝 밑줄이고 있죠. 자, 법인이 매립간 촉 해가지고요.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 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뭐 이런 것들 분리과세합니다. 또 미음번 또 꼭 알고 있어야죠.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요. 종중 수여 농지 분리과세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을 보면요. 목장 용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편하게 쭉쭉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요약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이제 우리가 외우고 가면 되는 거고요. 목장 한번 봅니다. 목장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목장은 위치 플러스 면적. 아까 그랬죠? 목장은 위치 플러스 면적 본다고요. 위치 플러스 면적. 그래서 목장 위치 플러스 면적 써놓고요.
한번 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자,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느냐 법인 단체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용이 달라져요. 근데 목장은요,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러면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목장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개발지역 녹지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적 밖,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목장 농지로서. 과세 기준이 속하는 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수여하는 토지는 분리 대상으로 과세한다. 아유, 길게 돼 있지만 결국은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라는 얘기예요.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분리. 근데 이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이 또 잘 기억하면 돼요. 표만. 자, 봅니다. 목장 용지요. 목장이 군 읍면 지역에 있어요. 깡촌이죠. 뭐든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바로 농지처럼 바로 토지용 구분하는 건 아니고 얘 면적도 따져봐야죠. 군읍 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근데 군읍 면적이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또 앞동네 보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 자, 목장이요.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초과했다? 종합. 자, 목장이 도시역 내에 개발장구역, 녹지적 이입이에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에요. 자, 표 보는 방법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 면적 따졌어요. 임야를 한번 봅니다. 임야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임야 및 종중소 임야로서 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하며 그 밖에 여기 위치려 그 밖에 개인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골에 어디 만약에 임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나대지 잡종처럼. 근데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목적의 일정한 임야와 종중소의 임야만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요.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다 적여요? 규칙성이 있어요. 임야는 여러분 보세요. 임야는 공익목적 임야는 주로 임야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요. 무슨 법 나오고 무슨 법률에 의한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요. 자, 요 임야가 예외적으로 이제 분리 대상이 됩니다.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임야 있잖아요. 그거 자,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그냥 일일이 뭐 정확히는 못 외우고 눈에 익히면서 한번 갑니다, 그냥. 1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나왔죠? 법의 동그라미, 특수산림사업 지구, 지구의 동그라미. 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자, 보존산자의 임야 밑줄이에요. 보존산자의 임야 밑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경계 인가를 받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법의 동그라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구역의 동그라미요. 자,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가 뭐가 된다고요? 분리과세입니다. 임야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법 나왔죠?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 지구 내 임야, 지구의 동그라미고요. 나중에 이제 비교할 게 있는데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임야. 법 나왔죠? 지구 내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4번 또 중요하죠.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와 함께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는 뭐가 한다?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에 해당하는 임야 그래가지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의 동그라미 개발제한 구역 내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 법 나왔죠?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194페이지요. 니은번이요. 또 그래요. 법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법의 동그라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그래서 구역의 동그라미고요. 그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냐는 임야.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범부터 시효범까지도 자, 이런 것들 나와요.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미음번처럼 법 나오고 도시공원 안에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효번 봅니다. 하천법에 따른
동그라미 6번 봅니다. 수도법 법 나왔죠? 상수원 보호구역, 구역의 동그라미요. 주로 그러니까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내 임야들이 뭐가 된다?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고, 종중소유 임야 뭐가 되고? 분리과세가 되고요. 자, 종중소유 임야 특별히 밑줄 긋고 나머지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내 임야들. 자꾸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얘네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깔아놔요. 토지용을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알아둬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안가로 2번 빵 2% 조율별상입니다. 공장 용지를 봅니다. 공장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셔야죠. 공장에다 뭐라고 써놔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공장은 위치 플러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공장은 여기에 위치 플러스 면적, 위치 플러스 면적 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장 위치 면적 써놓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먼저 한쪽 같이 1번 공장 용지에서 동그라미 1번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군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일 연재 건축 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하여튼 전체가 분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군지역이 있다고 전체가 분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면, 공장 입주면적 이내면 뭐하고? 분리과세하고, 입주기면적을 초과하면 뭐하고? 종합합산과세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지역 내 소지하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도시지역 내라도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전체가 분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하고? 분리과세하고. 위치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공장 입주 면적을 초과했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돼? 종합. 공장 용지가 아니니까. 자, 니은번 공장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를 비춥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공장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 봅니다. 여기 계속 비춥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이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됐어요? 별도 합산과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길게 읽은 얘기가 또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표를 잘 보세요. 공장이 군 읍면적에 있어요. 깡촌이니까 무조건 는 아니고 군 읍면적 깡촌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이고. 표 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도시역 밖은 있을 곳에 있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 공장이 여기부터 주의해야 돼요. 시지역의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에, 즉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금방 아까 위에서 읽었어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특별히 색깔 표시가 돼 있죠? 네, 주의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히 별 표시를 했던, 주의 표시를 했던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세 한다는 거. 종합 합산과세일 것 같은데. 예? 아니라는 거. 근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든 뭐 했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보충 내용 한번 볼까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쭉 밑줄입니다.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요. 빵 2% 공장용지처럼 빵 2% 조율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토지에서 동그라미 1번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는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무슨 방위산업체 같은 뭐 그런 걸 방산업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하고 등등. 그래가지고 쭉 또 나와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참고적으로 한 번씩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 가신 3번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그래가지고요 1번 봅니다. 과세균제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 염전에 저 동그라미 저 밑줄입니다. 염전 동그라미고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자, 계속 염전을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입니다.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제외하지만 염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4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용 토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쭉 보면 주로 이어지는 것들이 무슨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석유공사, 뭐 그 다음에 철도공사, 항만공사 무슨 주로 공사 소유 토지가 또 쫙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냔 말이죠. 자 그러면 쫙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시험에서는 여기서 뭐 깔아놓은 것도 있지만요. 또 넘어갑니다. 네.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디로 가시냐? 자 한쪽 가신 5번도 또 막 저 그런 것들인데 199페이지 보시니까요. 19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설립된 뭐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는 토지 이런 것들도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아까 뭐 공장군의 토지긴 한데 국방상 국가나 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처분을 제한하는 그런 공장군의 토지도 뭐가 되고 빵 2% 조율 분리과세하고 뭐 등등 해서 쭉 이런 것들. 자 나와 있습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 등등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 2% 조율분리 해갖고 007 빵이 4, 이제 4% 고율분리상 토지입니다. 4% 고율분리상 토지는 뭐가 그래요?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요.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4% 고율분리상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하고 뭐가 그렇다? 고급 확장용 토지가 그렇다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상 토지 다 봤습니다. 007 빵이 4 비례수율입니다. 다 봤습니다. 우리가 007% 절비상 토지에서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봤어요. 그죠? 개인 소유 장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나누는데 개인 소유 장농지는 위치를 봐가지고 위치를 봐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돼? 종합. 그럼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 뭐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과세균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데 과세균을 현재 자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군 읍면적에 있다. 개인 소유 자격농지 뭐가 됩니까? 분리. 깡촌 군 읍면적 분리. 그 다음에 자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도시역 밖이니까 분리입니다. 도시역 밖.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도시역 내 개발지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 분리. 개발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역 내라도 분리과세하고 개발지역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개인소유농지 종합.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순환에 이제 5, 6월달 유학집 할 때 종농, 매사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중 소유농지나 농업법인 소유농지나 메리칸 적한법인 경작하는 농지나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병에 소유하는 농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종농, 매사농 외워요. 아직까지는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만 예외적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오늘은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또 목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또 한번 읊어볼게요. 목장이 개인 소유든 축산업 법인 소유든 목장은 달라지지 않고 목장이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도시역 밖은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분리. 도시지역 내, 자 도시지역 내 개발지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목장 뭐가 돼? 개발지향구역 녹지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예요. 딱 반사적으로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예요. 그럼 분리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개발지향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뭐가 돼? 종합.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반 목장용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공장도 한번 볼까요? 공장 위치면적 따지는데 공장이 군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공장이 기준면적 군읍면적이 기준면적 이내면
깡촌, 이설고세 구시면적 이내 분리. 공장이 도시적 밖에 있고 구시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공장이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구시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구시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아유, 요거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별표시 아까. 공장이 이셀고세 있지 않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별도 합산이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대충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201페이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시면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제가 조금 요거는 어떤 건지 좀 여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판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떤 거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보세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먼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요게 이제 기준면적, 자, 여기 기준면적,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이면, 기준면적 이내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뭐만 본다고 그랬어요? 얘는 위치. 안 보고 면적만.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따집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원래 상가토지는 별도 합산이었잖아, 위치가. 원래가. 근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면적이 되는 거고요.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합합산이지. 그러면 이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건축물, 자,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해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것을,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사례로 맛배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례 맛배기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맛배기로.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어요.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바닥 면적이 자 200제곱미터고 자 그다음에 전체 상가 토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상가가 지금 상업지역에 있고요. 상업지역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3배입니다. 3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러분? 예?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면 종합이라며요. 그러면 자 바닥면 200제곱미터가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한 2, 3은 6, 600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면적이고. 자,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을 600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종합이라며. 자, 그러면 기준 면적 2, 3은 6, 6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 합산 면적이고 종합합산 면적은 전체 1000에서 600 나머지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분리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면 뭐가 된다? 종합. 그때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맛배기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어요. 보는 토지가 있어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우리 교재 또 이제. 근데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여기서 막 그 많은 것 중에서 막 뽑아가지고 지문에 깔아놔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세법이 40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깔아놓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요. 자동차 운전 교육장용 토지. 자동차 운전 교육장용 토지요. 자,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있잖아요. 제가 운전면허 딴 것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요. 자,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 따러 저희 동네 그 당시에 이제 운전학원을 갔어요. 했더니 가건물 같은 그런 거에 이제 사무실 있고 강의실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코스 연습장, 주행 연습장 막 쫙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전학원 갔더니 막 저 운전학원에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무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사무실에 접수하러 갔더니 그 접수하는 여직원이 제 동네 그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그 여자 그 동생이었어요. 한 2년 후배인가 그랬던 애인데 얘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 무슨 여상가를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막 그 저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오빠 웬일이냐고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도 해주고 저 운전 가르쳐줄 강사분한테 또 소개해주면서 운전 잘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접수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이 최고다. 역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 그 가르쳐주는 강사분이 처음에 이렇게 좀 분위기 좋았다가 몇 번 이제 그 저 배우면서 했죠. 제가 이제 어리버리하고 막 그냥 시동 지금은 이제 그 저희 그 포토로 일종 보통 그 포토로 하면서 그 이렇게 악셀 밟아야 그 뭐죠 클러치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지금은 클러치 밟을지도 몰라요 이제 지금. 근데 그거 이제 막 그 하다 보니까 막 헤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했죠. 헤매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운전학원 거기 가는데 하루는 그 봉고차에서 있죠. 그 운전학원 그 봉고차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그 방석 안고 가면서 담배 2갑 싸갖고 간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담배 2갑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저도 육군 병장 만기제대인데 내가 그 저 뭐 교련 거부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람들은 혜택 받는데 저는 아무것도 동기애들은 혜택 보고 나가고 그랬는데 저는 혜택도 못 보고 꽉 채워갖고 하루도 그냥 저기 애누리 없이 그냥 다 하고 만기제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군대 만기제대 되는데 병장인데.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도 눈치채가지고 봉고차 내리자마자 저도 매점 뛰어가지고 있죠. 담배 2갑 써가지고서 제 운전 차례가 됐을 때 그 조수석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 강사분이 타시면서 있죠. 뭘 이런 걸요. 웃으시더니 그날은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뭐 그래도 있죠. 처음엔 다 그렇죠 뭐. 웃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 가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지상에 건축물은 한 구석이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처럼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주겠다는 정비를 곱해서 요만큼은 별도 합산하고 나머지는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니까 종합합산 이러면 되겠어요? 다 이것도 공지 상태지만 운전하거나 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공지 상태인데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에요. 이게 실내에서는 곤란해요. 이게 대부분 그 실내에서는 곤란하고 일정한 공지를 필요한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런 업종은 자 공지 상태여도 일정 면적까지는 다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들입니다.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것도 보세요. 운수회사의 차고지도 빈 택시나 버스 같은 거 세워두려면 빈 땅에다가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수회사의 차고지도 공지 상태지만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봅니다. 한쪽 가르친 1번 별도 합산에 해당하는 토지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과세 기준 현재 납세의무자가 수여하는 밑줄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때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과세하고. 그럴 때 그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주에 따른 정비를 곱한 면적 이내 토지요. 자, 그래서 기준 면적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박스 용도주에 따른 정비를 곱해서 구하는데 그 용도주에 따른 정비율이 자, 우리가 이것까지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보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요 정도 미줄이요.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미줄이요. 요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올 때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용도지역에 따른 정비율은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몇 배? 4배. 요 정도만 자 체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나왔던 거예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아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건축물 범위 참고적으로 보시고 동그라미 3번 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추가된 건데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연재 자 철거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연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 밑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요.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202페이지 중간에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요. 밑줄이요. 여러분, 건축물이나 주택이 철거 멸실됐어요. 그러면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대요. 사업용 토지로. 6개월까지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또 중요합니다. 별도 합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역시 시험에 나왔고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데 별도 합산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뭐가 된다요? 종합합산과세한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자 편하게 한번 볼게요. 군지역과 도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일 때 분리과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장 군의 건축물에 정확히 얘기하면 공장 군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데 시간 쓰지 마시고요. 3번 골프장, 고부락장 내 건축물의 부속토지요. 여러분 이런 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나요, 여러분들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배워요? 배우잖아요. 그 보세요. 만약에 골프장 내 공장 군의 일반 건축물이 있어요. 이 일반 건축물의 그 바닥 면적의 용도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요만큼은 별도 합산과세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골프장 내에 있는 거니까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다 뭐로 과세하는 거예요? 골프장용 토지로 과세합니다. 골프장 군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뭐로요? 골프장용 토지로 4% 고일분리로 공장 군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토지로 0.2%로 조일분리로 과세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번이 중요했고 2번, 3번 이해만 하시면 되고 1번하고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저가격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몇 프로예요? 2%. 숫자도 외웁니다.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다. 쫙 밑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번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상업지역을 가다 보면 빌딩들 사이에 공지가 이렇게 있어요. 빌딩들 사이에 이제 그 빌딩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공지 상태로 놔두면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건물 하나 세웠어요. 극단적인 예로 이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1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1천만 원. 근데 이 부속 토지 가격은 10억이에요. 그러면 1천만 원짜리 건축물 위에서 10억짜리 토지가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상가 토지 땅 넓은 나대지 같은 땅에다가 허름하게 건물 하나 가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상가 건물이니까 저 넓은 땅은 다 상가 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과세하고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요? 나대지. 나대지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안 보이려고. 글씨 안 보이겠다. 그래서 저해 건축물 저해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나대지로 보니까 나대지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축물의 C값은 이게 부속토 C값이 몇 프로? 2% 비율할 때 이 저해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돼서 이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있잖아요. 쫙 나와 있는데 주로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잠깐 쉬었다가 쭉 한번 살펴보고 토지용 종합합산 대상 토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